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대한 준비는 나눔복지교육원 홈페이지는 www.hrd 그다음 가운데 줄하고요 elearning.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의 강의 올라가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은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교재와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대한 시험 개요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앞에 교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기 기출문제집은 이게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실기 기출 경향 문제를 모두 실어드렸습니다. 자, 2020 최신 실기 기출 문제집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필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20문제씩 5과목이어서 모두 100문항이고요. 60% 이상 과락 없이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 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률이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실기 기출 문제는 좀 다릅니다. 실기 문제 같은 경우는 1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심리치료, 심리검사 외의 파트에서 한 7,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가 심리검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리검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교재 앞에 있는 부속물의 시험 개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 실기 기출 경향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복원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 수록했고, 모범 답안은 전공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 서적이 어디 서적에서 이걸 발췌했는지 출처까지 명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으로 작성하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의 모범 답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개요부터 잠깐 보시죠. 자격명은 임상심리사 1급입니다. 영문명은 클리니컬 사이코로지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관련 부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아무래도 임상심리는 보건복지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응시 접수 1년에 시험 한 번이 있거든요. 연말에 있는데 대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셔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출제 경향이 있는데요. 출제 경향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서 임상심리학적 지식, 이것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죠.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또는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이라고 하고요.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개 이제 심리평가하고 심리검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상담, 여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파트가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오고 나머지가 심리평가 및 심리검사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를 보면 취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응시 자격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1급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N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취득 예정자, 여기서 한번 끊고요. 자,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나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았거나 실무에서 4년 이상 종사하고 있다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이 있어요. 2급 자격 취득 후에 이 임상심리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실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많이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이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1급 응시 자격이 됩니다.
대개 이제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임상심리학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석사, 심리학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있는데, 이거 외에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문의를 해 주시고, 자기가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또 응시 자격이 좀 디테일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시험 과목입니다. 필기 5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시간은 그리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시험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0문제 되게 100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2시간 30분을 주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실기 주관식으로 필답형 쓰는 것도 시험 시간이 무려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9문제를 3시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시험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 5과목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 임상심리 연구방법론이 있잖아요. 이게 통계 과목이거든요. 여기를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이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가 있는데, 이 고급 심리검사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고급 임상심리학, 그 다음에 고급 심리치료인데, 이상심리학하고 임상심리학하고 심리치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20문제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객관식으로 100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20문제에서 과락 40%면 8문제잖아요. 2, 4, 8. 8문제 미만, 그러니까 7문제까지 득점을 하게 되면 7문제를 맞히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과락으로 60점이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락은 넘긴 상태에서 총 득점이 60%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영역으로 꼭 숙지해야 될 것은 이상심리학 부분하고 심리치료 부분하고 임상심리학 부분, 이 세 과목이랄게요. 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좋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리연구방법론이나 이 심리검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필기의 합격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하고 유사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근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한 5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40%,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는 50% 정도 나오니까 절반 정도는 눈에 익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출문제를 수집을 해서, 필기 기출문제를 수집해서 이거를 잘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이게 이제 과락 기준이거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실기는 60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점이 있어요. 문제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대개 이제 그 부분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가지를 써라 했는데 그 4가지 중에 2가지가 맞았다 그러면 2가지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검정 현황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시트 거예요. 자, 검정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까지. 이 필기 합격률을 보시면 여기 처음에는 조금 낮았죠. 처음에는 낮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한 5개년치 이 정도 보시면 대략 60%,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60%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좀 잘 분석하셔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신다면 필기 문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있잖아요. 2급 자격시험의 과목하고 많이 겹쳐요. 첫 번째 심리상담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가 겹쳐요. 상담연구방법론 그것만 하나만, 임상심리 연구방법론 그것만 겹치지 않고 나머지는 겹치는 거예요. 네 과목은.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이론서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론 과정도 있고 필기시험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실기 기출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현황이 있는데 이 검정 현황 두 번째에서 실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보시면 응시 336명에 합격이 32명 했어요. 9.52 반올림에서 10%가 이제 최종 합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최종 시험이에요. 이게 최종 시험인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년간 자기가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부터 2년 동안은 유예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필기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2년이라 해봤자 딱 2번밖에 없어요. 1년에 이게 시험이 한 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는 꼭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합격보장반을 개설해서 한 번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까지 이제 연장해서 이 강의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강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대입니다. 20%대가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기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은행식이라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 기출문제나 필기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합격률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면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고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상당히 낮죠.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실기 기출 문제 풀이를 잘 들어주시고 그것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실기는 우리가 필답형이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게 있고 단답식으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을 들어서 그것을 작성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기 기출 문제, 저는 이제 우리 나눔복지교원에서는 실기 기출 문제 강의가 업로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강의와 교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암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작성 연습입니다. 작성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작성 연습을 필수로 해야 되고요. 이 작성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자주 나왔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려서 우선적으로 작성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성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작성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모범 답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필로 이렇게 쭉 작성해 놓으셨다가 또 나중에 지우시고 또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배려를 해서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와 교재에 도움을 받아라.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임상심리사 1급을 강의하는 분은 2명이에요. 제가 심리치료, 심리상담 파트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파트를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심리검사 영역에서 일을 했던, 심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분은 이미 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1급, 2급 이런 걸 상당히 슈퍼비전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취득하잖아요. 그 두 학회 모두, 양대 학회 모두 1급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리검사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9문제 중에 7문제, 8문제만 심리 상담, 치료 파트고 나머지가 다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검정 현황까지 쭉 봤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 출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좀 간단하게 볼게요. 왜 출제 기준을 보고자 하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이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5년간이잖아요. 5년간 이 출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과목이 임상 심리 연구 방법론이에요. 제가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게 필기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되게 이제 실기에는 이게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이게 빠지고 필기 시험에 20문제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학적 연구의 개념이나 연구 방법, 특정, 기초 통계량, 표집 분포, 확률, 그다음에 가설 검정 및 추정, 그리고 별량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다별량 분석, 비모수 검정 여기까지. 여기 안에는 뭐 구조방정식 모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심리 연구 방법론이.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필기 기출문제 그걸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또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청소년 상담사 2급 1급 시험에 상담 연구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 과목에 수업을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 연구 방법론의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과목의 수강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 과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그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1급 준비, 실기 준비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이상심리학입니다. 이상심리학은 대개 DSM-5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상심리학의 기본 개념, 이상행동의 유형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파자가 빠졌네요.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이런 것들이 바로 DSM-5에 있는 주요 진단명들이잖아요. 이 진단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도 나와 있고요. 2급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2급에도 있죠.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고급 심리검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 말씀드렸습니다. 심리검사는 실기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 평가 면담 및 행동평가, 심리검사의 기본 전제,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기본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그 신뢰도나 타당도나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제작 과정, 이런 것들, 규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능검사, 되게 지능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성인용, 아동용인데, 성인용, 아동용 어떤 것이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판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성격검사, 우리가 보통 성격검사에서 MMPI-2,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면적 인성검사, MMPI-2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사검사입니다. 투사검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로샤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여러분들 로샤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로샤 검사, 기타 투사검사가 많이 있죠. HTP, SCT, BGT, 아시죠? 그 다음에 TAT,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심리검사도 출제가 됩니다.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신경심리검사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심리검사, 이거는 이제 대상자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용 심리검사가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심리평가 보고서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급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에서 심리학 부분은 아주 조금 나옵니다. 심리학 부분은 앞에 1번 심리학의 역사와 개관이 있고요. 여기서 심리학의 모든 이론들이 있잖아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지, 현상학적, 생물학적, 통합적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기본적인 이론들, 모든 이론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한 과목이잖아요. 심리학 개론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심리학 개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상심리학에서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기초, 심리치료의 기초, 임상심리학의 자문교육윤리, 임상특수 분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임상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주된 내용이 된다. 심리평가의 이론이라든지 심리평가의 실제, 그 다음에 심리치료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러한 이론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한 관점 정도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따로 고급 심리치료가 따로 있어요. 과목이 5번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디테일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의 자문교육윤리가 있는데요. 자문교육윤리 이런 것들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행동의학이나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법정범죄심리학, 소아과 심리학, 지역사회 심리학 이런 것들이 특수 분야의 심리학이거든요. 이 특수 분야의 심리학도 필기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과목은 고급 심리치료입니다. 고급 심리치료는 심리치료 및 상담의 주요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인간중심 치료,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기타 치료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치료나 상담할 때 실제가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한 관찰 기술이나 내담자에 대한 평가나 진단이나 상담 계획이나 그 다음에 치료적 면접, 응급 상황과 위기관리, 슈퍼비전의 효과적 활용, 윤리강령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의 실제적인 파트가 된다. 상담에도 윤리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심리재활이 있습니다. 심리재활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 개입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중독상담이나 심리치료 특히 최근에는 중독상담 문제도 실기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상담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제별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학습문제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장년, 노년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특수문제별 심리치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몇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소소한 기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개정된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실기 시험의 출제 기준을 보면 실기시험 출제 기준도 똑같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직무 내용과 수행 준거가 있는데 이 수행 준거 한번 봐주실래요? 수행 준거를 보면 각종 심리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담자를 상담하고 심리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 여기에 이제 많이 국한되어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실기 과목명을 보면 고급 임상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고요. 거기에 보면 주요 항목에서 첫 번째가 심리평가고요. 두 번째가 심리치료고요. 세 번째가 자문교육 심리재활인데 자문교육 심리재활은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래서 1번과 2번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평가는 심리평가 실시하기, 심리평가 채점하기, 심리평가 결과 해석,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인데 여기 안에 심리검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단계, 심리치료의 실제 이런 것들이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득점하기 좋은 것은요,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파트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검사에서 여러분들이 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치료 파트에서 득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통 60점 이상을 득점하려면요,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는 맞춰야 돼요.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에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심리치료를 거의 90%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에서 절반 정도 맞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문 교육 심리재활이 있는데 자문하기, 교육하기, 심리재활하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많은 문제가 이 실기 기출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개 심리치료와 심리평가 위주로 심리검사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교재는 2019년부터 역순으로 돼 있어요. 2019년 기출부터 2009년도 기출까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책이에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강의도 PPT 영상을 통해서 해드릴 겁니다. 심리상담 앞부분 파트는 제가 맡고요. 뒷부분 심리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조은문 박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를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준비물은 필기도구하고 포스트잇 있죠. 조금 큰 너무 작은 거 말고요. 포스트잇을 좀 구매를 하셔서 그것을 놓고 기본적으로 좀 판단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기 문제에 붙여 놓는 것이 좀 좋아요. 나중에 이 책을 단권화해서 한 권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별도의 노트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노트에 별도로 쓰는 것보다는 되게 포스트잇에 써서 그 문제 위치에 바로 붙이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집에 맨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1급 실기 예상 문제 모음이 있는데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샤 검사의 구조적인 분석 있잖아요. 구조적인 요약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로샤 검사가 심리검사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실기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샤의 구조적 해석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마지막 부록에 또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집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문제집은 서점에서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집은 강의와 곁들여서 함께 통합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격 수요 인원이 많이 적어요. 500명 정도 접수를 하거든요. 500명 정도 접수를 해서 300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응시하셔요. 그래서 합격률이 되게 이제 10%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종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기출이 최종 합격하는데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임상심리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부터서 쭉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면은 더 좋고 만약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해서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또 현장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복지교육원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 기원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